이 부분을 볼게요. 자, 봅시다. 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 그런 거였어? 화학결합이 있는데 화학결합이 전자와 관여되어 있다는 실험을 했었죠. 그게 이제 전기분해였어. 이온결합에서는 NaCl의 용융전기분해, 그 다음에 공유결합에서는 물의 전기분해. 이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뭐 할 거냐면 이온결합, 공유결합, 뭐 그다음에 마지막에 금속결합까지 쭉 한번 살펴볼 건데 양은 공유결합이 훨씬 더 많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온결합에서 이온의 형성부터 봅시다. 자, 이온이라 그러면 두 가지 이온이 있어요. 뭐냐면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먼저 양이온 같은 경우는 주로 금속들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NA를 갖다 예를 들어 놨어요. 그래서 NA는 전자 10개, 전자 11개죠. 11개, 그 다음에는 양성자 11개. 자, 그런데 모든 화학 결합에서는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마지막 껍질에 8개가 있을 때 가장 안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나 적어도 이제 화학원에서는 무조건 적용되는 게 옥텟 룰이야. 그러니까 나트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자과 전자가 하나예요. 하나를 잃게 되면 얘는 이제 전자 배치가 뭐랑 같아지는 거냐면 네온이랑 같아져요. 똑같아져요. 알았지? 비활성 이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전자 말고 양성자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를 띱니다. 이게 양이온이라 그러죠. 그래서 얘를 반응식으로 쓰게 되면 Na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잃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자를 하나 잃었다 그래서 여기 1이 생략돼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플러스 일가라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 일가는 Na 플러스도 플러스 일가고 Ag도 플러스 일가. 자, 그럼 전자를 두 개 잃었다 그러면 플러스 2가가 되겠지. 그래서 마그네슘은 플러스 2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가도 있어요. 플러스 3가는 Al3 플러스가 플러스 3가죠. 전자 3개 잃었다. 자, 그래서 음이온은 뭐냐면, 음이온은 염소를 예를 들었는데, 염소가 17개 중에 7개가 맨 마지막 껍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최외곽 전자가 7개죠. 원자과 전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전자를 받아요. 전자를 받게 되면 전자가 8개가 돼버리겠죠. 마지막 껍질에. 그러면 염소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전자들이 아르곤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전자를 하나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고, 자, 반응식으로 쓰게 되면 염소 원자가 전자 받아서 Cl-가 됐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때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하나 얻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가 F Cl 마이너스 2가는 O2 마이너스 3가는 N3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열표상에 있는 이온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주로 1족들이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 잃어서 플러스 1가고요. 2족은 플러스 2가가 되고 그다음 13족이 이제 플러스 3가가 되겠죠. 자, 반면에 17쪽은 전자를 하나 얻어오는 게 좋겠죠. 7개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가. 16쪽은 마이너스 2가, 17쪽이 마이너스 3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이온들이 자, 뭘 이루냐면 이제 금속들이 양이온을 이루고 비금속들이 음이온을 이루어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그냥 NaCl이라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알겠지? 정전기적 인력으로. 그럼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고, 자, 이와 같은 화합물을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온결합 화합물은 이온 결정인 형태로 존재하게 돼 있다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온결합 화합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따졌는데, 그렇다면
이온결합 화합물은 여러 가지 이온들이 만나서 하나의 물질을 이루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온의 종류를 좀 알고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온의 종류는 일단은 일원자 이온들이 있습니다. 자, 일원자 이온들이 있는데 일원자 이온에서 이 전하량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원소 이름에다 그다음에 이온을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수소 이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 나머지도 뭐 그냥 쭉 얘기해 볼게. 리튬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이놈은 이제 세슘 이온입니다. 은 이온 이렇게 될 것이고. 자, 플러스 이가는 마그네슘 이온, 칼슘 이온, 스트론튬 이온, 바륨 이온 이렇게 돼요. 그 밖에 플러스 이가들이 뭐 어떤 애들이 있냐면 GN2 플러스 아연 카드뮴 2 플러스 그래서 얘네들이 플러스 이가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3가는 AR3 플러스 알루미늄 이온. 자, 그리고 나선 음이온들은 원소에다가 무슨 화를 붙여요. 그래서 이 H-는 좀 어려운 이온인데 그래도 알아두자. H-는 수소화 이온. 그다음에 F-를 비롯하여 얘들은 플루오린화 이온, 염화 이온. 자, 얘가 브로민화 이온. 얘는 아요딘화 이온. 이렇게 되겠죠. 원소 이름들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2단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2가는 산화이온, 황화이온, 마이너스 3가는 질화이온. 그래서 이와 같이 몇 가이냐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일원자 이온이라면 다원자 이온들도 있어. 알겠지? 다원자 이온을 딱 보게 되면 많이 있죠? 암모늄 이온부터 하이드로늄 이온까지. 그다음에 얘는 아세트산 이온, 수산화 이온. 다 아는 내용이죠. 자, 히어로 마이너스를 하이퍼와 염소산 이온,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산화 환원 반응에는 이런 이온들이 꽤 나오는데 2단원에서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3단원에선. 그래도 알아는 두시되 그 염소산 이온이 있으면 산소가 3개인데 하나가 없으면 R을 붙여서 아염소산이라고 불리는 거야. 알았지? 자, 그다음 산소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과염소산이 된다고 보는데. 자, 그럼 염소산에서 하나 빠지면 아염소산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질산이야. 이게 질산이온인데 산소가 하나 없으면 아질산이 되는 거죠. 알았죠? 다음 SO4 2- 황산인데 산소가 하나 없으면 아황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얘는 과망가니즈 산이온, 얘가 탄산수소이온. 얘들 전부 다 마이너스 이가들입니다. 자, 마이너스 이가도 뭐 많이 나오는 애들이죠. 탄산이온, 얘가 크롬산이고 얘가 중크롬산이온. 이렇게 됐고요. 마이너스 3가는 인산이온이었습니다. 전 뒤에서 이제 그 분자들의 구조를 배우겠지만 일단 앞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원자로 되어 있는 이온에 대한 구조를 좀 알고 갑시다. 세 가지. 이원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CN-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CN-. OH-, 이건 OH-. CLO-,
이건 ClO 마이너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얘네들은 이원제로 되어 있는 다원자 이온인데 구조 같은 경우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도 알았죠? 근데 이제 나올 때는 구조는 이렇게 CN-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겠지 뭐. 임의의 원소 기호로 이렇게. 알았지? 알았지?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다원자 이온까지 해서 이온의 종류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 마이너스 1가인지 플러스 2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양이온과 음인이 만나서 이런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들어. 이제, 자, 그럼 C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만나면은 전하량으로 했을 때 항상 전하량은 중성이 돼야 돼. 전하량의 합은. 그러면 ECl-가 되고 CaCl2 이렇게 하죠.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염화 칼슘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야 돼. 나 얘는 질산 칼슘. 얘는 E-니까 플러스 1가짜리 두 개. 탄산 나트륨. 밑에 건 Al3 플러스하고 O2-니까 얘는 산화 알루미늄. 자, 암모늄이하고 질산이오니까 질산 암모늄. 얘는 두 개니까 가로 치고 두 개 하고 SO4 하면 얘는 황산 암모늄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음이온,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나올 때는 이게 양이온, 이게 음이온 쓸 때는 양이온 먼저, 음이온 뒤에. 이게 약속이야. 그래서 2가 1로 들어가고 3이 1로 들어가고 그럼 2, 3, Al2O. 꽤 자주 등장하는 이온들이야. 알았지? Al2O.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 거냐면, 염화암모늄을 예를 들게, 이게 염화암모늄이거든? 그럼 암모늄 이온하고 Cl-. 자, 이 물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염화암모늄은. 그러면 이 음이온과 양이온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온 결합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근데 이 암모늄 이온 안에는 공유 결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알았지? 두 가지 결합이 모두 다 있는 게 이런 염화 암모늄과 같은 물질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여러분이 만든다 그랬을 때 이렇게 돼서 얘가 만들어지냐를 물어보는 건 중딩 문제지.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는 할 수 있어. 거꾸로. 거꾸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고 C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 되는구나. 이렇게 딱 보고 Na 플러스와 CO2 마이너스로 이온화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나서 AR3 플러스하고 E 마이너스로 이온화 되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온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고, 알겠지? 그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온 결합에 대한 이온 결합 물질들을 갖다 쓰거나 읽을 때 쓰는 그런 방법들이고요. 다음, 자, 이 그래프를 잠깐 보세요. 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음이온과 양이온이 만나서 물질을 만들 때 그때 들어가는 힘이 전기력이야. 근데 이 전기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인력도 있고 반발도 있고. 알겠죠? 인력도 있고 반발도 있어요. 자, 그럼 인력은 어떨 때 인력이냐면 전하의 종류가 다를 때 인력이야. 뿔, 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텐셜 에너지가 어디에 비례하냐면 R분의 1에 비례하니까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하게 돼 있는 게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전하량이 뿔마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줘야 돼. 무조건 마이너스야. 알았지? 그래야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얘는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죠. 그치? 자, 그 다음 반발. 자, 반발은 마이너스 길이 플러스 길이니까 전하의 종류가 같아요. 그럼 전하의 종류가 같다는 얘기는 뿔뿔 마마 당연히 뿔. 알았지? 곱하면 뿔이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양수값. 이게 반발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인력과 반발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그림에서 본처럼 이와 같이 형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물질을 형성할 때의 전체 포텐셜은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하고 반발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합쳐놓은 거야. 이렇게. 알았지? 합쳐놓은 게 뭐냐면 전체 포텐셜 에너지 변화고 그 전체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결국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꼭지점 있죠? 꼭지점.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은 지점이지? 맞지? 이 지점이 가장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요. 어디가? 여기가 제일 작다. 그러면 Y축을 잠깐 보자. Y축. 자, Y축의 에너지죠. 그죠? Y축의 에너지인데 자, 이 에너지가 지금 그 꼭지점에서 보게 되면 꼭지점에서 에너지는 당연히 음수값이겠죠? 이제 그럴 거 아니야. 여기가 음수 아니야, 음수.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음수.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자, 그러면 이 에너지의 절대값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온 결합 에너지라 그래. 절대값. 자, 그럼 이 절대값이 크다는 게 뭘 뜻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 뜻하지, 밑으로. 그치? 그러면 이 이온의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클 때 결합력이 강한 애가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큰 거야. 그리고 이 결합력과 관계되는 게 뭔지 아세요? 멜팅 포인트. 녹는 점. 그지? 그러면은 요 꼭지점이 밑으로 내려올 때 녹는 점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 알제로 뭐예요? 알제로. 자, 이 알제로가 뭐냐면 핵간거리라고 돼 있어. 핵간거리. 자, 핵간거리인데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에 원자 핵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거리라고. 그런데 이온들의 반지름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의 반지름의 합이겠지. 이걸 절반 나눈다고 반지름이 되는 건 아니겠지. 작은 애도 있고 큰 애도 있으니까. 그래서 R0가 이 거리를 의미한다. 핵간거리를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A가 이쪽이고요. B가 여기고요. C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B 지점 결합을 형성했죠? 여기 R0인 지점에서. 그럼 얘는 결합을 형성했다는 것은
그 이온들 간에 인력도 있고 반발도 있는데 둘이 같을 때야. 둘 중에 하나가 크면 결합을 형성할 수 없지. 인력만 크면 애들이 짜부러질 거 아니야. 반발이 크면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같아야지만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R0인 지점에서는 바로 인력과 반발이 같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고 나선 A 지점. 자, A 지점 어떤 구간이냐면 A 지점은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인력에 의해서 다가오겠지. 그래서 이건 인력하고 반발이 동시에 작용하긴 하지만 인력이 더 커요. 인력이 더 크다고. 자, 그러다가 R0보다 더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많이 겹쳐 있을 때니까 반발이 더 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럼 반발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결정되니까 에너지가 쭉 커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인력과 반발력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면 절대적인 힘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절대적인 힘은 이렇게 돼요. 자, 인력이나 반발이나 모두 전기력이야. 전기력이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우면 무조건 큽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인력과 반발은 전부 다 A 지점에서 가장 크고요. 근데 A 지점은 이 둘 중에서도 반발이 더 큰 구간이라 이 뜻이에요. 알았지? 자, C는요, 거리가 멀죠? 네, 거꾸로 있구나. A 지점이구나. A 지점은 저기, 여기 먼 지점. 자, 먼 지점이니까 인력과 반발이 다 모두 작아야 돼.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커? 인력이 더 큰 거예요, 이 뜻이고. 그 다음에 C 지점. 이건 무조건 커요, 인력과 반발. 알았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더 큰 거야? 반발이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절대 값들은 일단 거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온 결합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지? 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여기 그래프 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필요한 내용들만 잘 적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무조건 나옵니다. 이온 결합 나올 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내신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뭐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확인을 잘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을 좀 볼게. 자, 이온 결합은 이렇게 양이온하고 그다음에 음이온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알겠지? 얘들이 붙어가지고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뭐라 그러냐면 전기적 인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기력. 그래서 이게 다소 강해요. 꽤 강한 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물질들의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농적 끓는 높기 때문에 이제 25도씨에서는 예외 없이 모두 고체로 존재해요. 고체.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녹기 힘들다는 얘기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상온에서도 녹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는 예외 없이 모두 고체입니다. 알았죠? 근데 이 전기력을 보게 되면 전기력 한번 써볼게. 전기력이 이제 F 쿨롱 상수에다가 거리의 제곱에 Q1, Q2 이렇게 돼.
Q인데 G라고 돼 있네. Q1, 알겠지? 지금이 빨리 일어나.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 어떨 때 클까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말이야. 먼저 첫 번째는 이온의 전하량이죠. 이온의 전하량 곱이 클수록 크다. 그러면 얘네들은 힘이 강하니까 멜팅 포인트가 높겠죠. 그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NaCl이 있고 MgO가 있어. 자, NaCl과 MgO는 1대1로 결합을 하긴 했어. 그런데 NaCl은 플러스 1가하고 마이너스 1가가 결합한 거고 얘는 플러스 2가하고 마이너스 2가 결합했으니까 얘는 힘 어디가 써야 돼? MgO가 훨씬 세요. 밑에 이제 보면 알잖아. 이게 MgO거든? 오타 맞네. 그럼 얘 지금 논문 좀 보세요. 와, 무려 2,800도나 있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온의 전하량 곱은 분모에 있는 Q1, Q2에 따른 얘기라면 분자에는 거리가 있거든. 거리와 관계되는 게 이온 반지름. 자, 이온 반지름은 작을수록 결합력이 강합니다. 알았지? 이온 반지름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NaCl이 있고 그다음에 NaBr이 있다고 할까? 그럼 Cl-하고 Br-가 차이가 있네. 그지? 그럼 얘가 17쪽 원소니까 CL의 반지름이 요만큼이라고 해볼까? BR은 어떻게 되지? 더 커야지. 주기율표현 BR은 그 5주기인가 이렇게 있으니까. 무슨 말이 알겠어? BR이 커야 돼. 그렇다면 이 결합력은 어디가 강하다고 얘기해야 돼? NaCl이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은 작을 때 결합력이 강하니까 그만큼 녹는 점이 높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이온 결합의 결합력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꼭 기억하세요. 뭐 나올 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 녹는 점 비교. 알았지? 자, 그 밖의 성질들은 뭐냐면 결정이야. 이온 결정. 고체로 돼 있는데 되게 단단해요. 쉽게 소금을 손에 이렇게 저기 묻혀가지고 이렇게 뭐야 문지르면은 까실까실하지. 이제 그런데 막 문지르다 보면 아주 가는 가루가 돼 있어. 그게 뭐냐면 부서지기 쉽다는 뜻이야. 그래서 단단한데요. 부서지기 쉬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온 결합 물질들이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뭐 이런 식으로 교대해 가면서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힘을 가해요. 어느 한쪽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밀리죠. 결정이. 그러면 위에 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밀렸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부분에 마마마, 뿔뿔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생겨? 조금만 밀려나도 바로 반발이 생겨요. 반발. 자, 반발이 생겨서 잘 부서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물질의 결합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전기전도도인데 고체에서는 없어요. 안 흘러요.
안 흘려. 그런데 액체는 흘러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했어요. 자, 고체에서는 안 흐르는데 액체 흘렀을 때. 자, 또한 수용액. 자, 수용액도 전기가 잘 통합니다. 전기 잘 통한다. 자, 그래서 이 수용액에 전기가 통하니까 이거는 또 물질의 종류는 뭐겠니? 전해질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온 결합 물질들입니다.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또 하나 이온 결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하나는 이거. 네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 그렇죠? 네. 그래서 이온 결합은 여기까지 그러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뒤에 보면은 뭐 문제를 몇 문제 실어놨어요. 물의 전기분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거는 별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해볼게. 자, 물의 전기분해. 자, 먼저 비커에 넣고 황산 나트륨을 집어낸 이유는 물이 그 전기 안 통해서 전해주시고 하는 거죠. 다음 여기 무슨 반응? 이쪽은 환원 반응. 전자를 받는 쪽이니까 환원 반응.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이 전자가 빠져나가거든. 그럼 이게 산화 반응.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선 물이 와요. 무슨 기체 나누죠? 물이 와서. 자, 전자를 받을 때는 수소 기체를 내는. 두 번째, 산화. 플러스는 산화예요, 산화. 물이 와서 산화를 해요. 자, 물이 와서 산화하고 그러면 이제 무슨 기체 나오냐면 산소 기체를 나오면서 반응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전체 반응은 EH2O가 EH2 플러스 O2가 됨에 따라서 나올 때 기체들의 부피비는 개수비를 따라가야지. 그래서 부피비 수소와 그다음에는 산소는 2대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수소는 어디서 나온다고? 마이너스 기에서 나오고 산소는 플러스 기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기체의 부피비는 산소와 수소니까 1대 2라고 해야 되겠다. 그림에 1대 2라고 나와 있어. 저 실험 결과에. 알겠지? 자, 먼저 기억. A에서 모아진 기체는 산소이다. 맞죠? 이은 이 실험에서 물은 화합물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분해가 일어났잖아. 응?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화학결합은 화학결합, 다시 말하면 공유결합이지. 공유결합은 전자가 관여한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이 반응식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뭐 아까 이번에 이온결합 농유 좀 물어봤네요.
자, NA하고 할로젠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은 뭐 어쩌고저쩌고 실험을 보니까 뭐가 주어졌냐면 이온 간 거리가 주어지고 거기에 녹는 점이 주어졌네. 그러면 가설로 타당한 건 뭐겠어? 이온 간의 거리가 어떨수록 이온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다라는 걸 가설했겠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겠지. 자, 그래서 녹는 점을 조사해서 이제 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가설이 옳았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온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다. 적절하죠. 자, NaCl을 구성하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는 같아야지. 왜? 이 NaCl은 NaCl이라고 이렇게 저기 실험식으로 나타내 주잖아. 그래서 Cl-는 각각 몇 대 몇이니? 1대 1이 되는 거야. 지금 NaF, NaCl, NaBl, A는 중 정정기적 인력이 가장 큰 거. 정정기적 인력이 가장 큰 건 녹는 점이 제일 높은 애. 그러니까 NaF에다가 맞네요 이거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아셨죠? 자, 뭐 이런 유형의 문제 풀만하지? 그지?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단원이에요. 자, 이번엔 공유결합 좀 보는데요. 공유결합은 참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비와 우산들 가져왔어? 비와 비.
알아들었어? 이번 태풍은 건물도 쓰러지는데. 옛날에 이제 저희 애가 어릴 때 부산을 놀러 갔는데 태풍이 왔어. 진짜 무섭더라. 이제 애기잖아. 어릴 때니까. 이렇게 던지면 슉 죽었다고. 좋대. 또 해달래. 바람이 너무 세니까. 그러던 놈이 이제는 소주를 먹으니까 신기해. 태풍 때 바닷가 가면 진짜 겁나요. 내일 태풍 온대. 근데 태풍 오는데 학교 가? 태풍 오는 학교 가는 게 아닌데. 자, 우리 이제 공유결합 좀 보자.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은 이런 거예요. 이게 원자가 있고요. 원자 핵이 있고요. 그다음에 삥 둘러서 이 전자들이 있어요. 전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원자가 있어요. 네. 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원자 핵이 지전자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남의 전자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땡겨오고.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땡겨오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왜 그래? 이게 운송도 때문이죠. 운송도. 그렇게 되면 자, 이런 형태가 되고 이 전자가 이렇게 있다 해봐. 전자가 있으면 이 전자를 갖다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 각각의 지금 내가 그린 게 수소거든요. 이게 수소인데 각각의 그 수소들은 마치 전자 배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겠지. 두 개씩이니까. 그럼 이 전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공유 전자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유 전자쌍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입자들 이걸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결합이 이런 것들. 자, 서로 다른 원자일 경우에는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자, 이렇게 삥 둘러서 수소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삥 두르면 또 뭐가 있냐면 염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얘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비공유 전자쌍이라 그래가지고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 있게 되냐면 이렇게 세 쌍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HCl이라는 분자. 알겠죠? 이런 걸 가르쳐서 이제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그럼 봅시다. 이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면서 결합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도 있을 것이고 전자들 간의 반발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결합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 그 위치 에너지죠. 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뭐와 같아야 되냐면 이온 결합과 똑같아야 돼요. 알았어? 이온 결합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가장 에너지가 작은 지점.
여기에 이게 알제로라 그럴게.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이온결합에서 알제로가 이제 뭐였어? 핵간거리였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이름이 이제 결합 길이라 그래요. 알제로. 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엔 Y축 보세요. Y축은 숫자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음수거든. 여기가 0이니까. 음수긴 한데 이게 음수야. 음수인데 얘를 갖다가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이걸 갖다 공유결합 에너지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이제 결합을 자, 공유결합 에너지는 자, 정확한 정의를 좀 써줄게. 기체 상태의 결합 1몰을 끊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자, 상태는 기체가 돼야 돼요. 기체. 그래서 기체 상태의 결합을 끊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랬지? 필요한 에너지라 그러니까 이제 흡수한다 이거야. 흡열.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이제 수소를 예를 드는 거야. 수소가 H2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겠지? 자, 단위가 밑에 단위는 킬로칼로리로 되어 있으니까 줄로 바꾸면 436 킬로줄 퍼 몰. 그러니까 이만큼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EH로 이런 식으로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흡수 방출을 선생님이 써놨을 거예요. 여기는 흡수한다. 이거는 방출한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흡수할 때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정의를 내려줘요. 자, 알겠죠? 자, 그럼 이 결합 에너지하고 이 결합 길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아까 결합 길이가 뭐였죠? 얘가 결합 길이였죠. 여기 R0가. 맞지? 그래서 결합 길이하고는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 에너지가 크다라고 합니다. 길이하고 관계는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 길이가 크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자, 탄소를 예를 들게. 탄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탄소. 단일 결합도 있고 이중 결합도 있고 삼중 결합도 있어. 탄소 간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지 봤던 게 단일 결합들이지 공유전자성이 한 쌍이 있을 때. 두 쌍이 있으면 이중 결합, 세 쌍이 있으면 삼중 결합인데 그러면 결합 길이는 삼중이 제일 짧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결합 에너지는 단일 결합이 있고 이중 결합이 있고 삼중 결합이 있을 때 결합 에너지 이 중에 제일 큰 게 삼중 결합이 제일 크고 단일 결합이 제일 작은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애들이 얘네들만 있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주기 애들 있죠. 이주기가 플로리는 단일 결합이야. F2. 그다음에 산소 O2는 이중 결합이고 N2는 삼중 결합이에요. 그럼 이때는 결합 에너지 뭐가 제일 커야 돼? N2가 제일 커야 돼. 알았지?
자,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HF하고 HCl하고 HBr이 있어. 그러니까 플로린화 수소, 염화 수소, 브로미나 수소 이런 애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의 반지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죠? 그지? 그럼 결합 길이는 뭐가 제일 짧아? 얘가 제일 짧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결합 에너지 뭐가 제일 커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와 관계가 이와 같이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 이 세 경우는 자, 포텐셜 에너지와 그 다음에 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 길이가 짧아, 결합 길이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큰 거고. 길이가 저기 어때요? 결합 길이가 길죠? 결합 에너지 작은 거. 이해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놈 요놈을 N2라고 한다면 여기 얘는 O2가 될 것이고 얘가 F2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애를 가리켜서 분자라 그러죠. 자, 분자는 본 적이 있을까? 분자를 어떻게 봐? 분자 못 봐요.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볼 수 없는 분자를 마치 이단원에서 나오는 원자의 모형을 갖다 얘기한 것처럼 분자들도 여러 가지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 화학 원에서 배운 거 딱 하나만 배워. 그게 뭐냐면 루이스 전자 정식이야. 알았지? 그 루이스 전자 정식이 어떻게 찍는가? 그에 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공결합 물질의 성질부터 봐야 되겠구나. 자, 일단 공결합 물질의 성질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루이스 전자 정식을 볼 텐데 진도를 빨리 나가려면 필기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자, 이거 좀 써보세요. 자, 일단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받아 적으시면 돼요.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은 두 가지로 나눠져. 공유결합 물질이 두 가지잖아. 뭐 있냐면 분자성 물질이 있어요. 흔히 이제 분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분자 결정이라 하는 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자 결정이라고 하면서 공유 결정이라 그래요. 일단 모두가 공유결합 물질은 맞아. 네,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자성 물질은 말 그대로 분자, 알갱이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H2라는 알갱이 H2O 이산화탄소 이렇게 있어요. 이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진 기본 입자라고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자성 물질은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 일단 원자 간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금방 배웠던 뭐죠? 공유결합이죠. 이 공유결합은 굉장히 강한 힘이야. 알았지? 그래 결합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게 공유결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은 분자 간의 힘이 있는데 자 물질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건 원자 간의 결합이 아니야. 분자 간의 결합이지. 분자 간의 힘이지.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은 약해요. 그럼에 따라서 멜팅 포인트와 볼링 포인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분자성 물질입니다. 전기용성? 고체도 없고 액체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원자 결정은 앞에 잠깐 설명했었죠. 뭐 SiO2, 석영이라는 애도 원자 결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있니? 다이아몬드, 흑연,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원자 결정입니다. 근데 이 원자 결정은 보는 것처럼 탄소 원자가 있으면 여기에 또 탄소 원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또다시 탄소 원자들이 계속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게 원자 결정이에요. 그물 구조라고 그랬죠. 그물 구조. 따라서 원자 결정은 어떤 힘만 존재하냐면 원자 간의 힘만 존재를 해요. 다른 종류의 힘이 없어. 그냥 원자 간의 힘만 존재하는 거야. 거기에 반해서 흑연은 이렇게 돼 있죠. 원자 간의 결합만 있는데 탄상이면서 층상 구조라고 그랬죠. 그 전기노선이 있습니다. 그럼 봐봐. 분자 간의 힘의 멜팅 포인트와 볼링 포인트를 결정해 주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분자 간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분자성 물질에서. 근데 원자 결정은 멜팅 포인트와 볼링 포인트를 결정해 주는 애가 원자 간의 힘이야. 어떤 힘? 굉장히 강한 힘. 따라서 굉장히 높아. 알았지? 근데 이 두 놈을 구분을 할 때는 전도성으로 구분하기 힘들겠죠. 왜 그래? 둘 다 고체든 액체든 예, 전기가 안 통해. 그렇죠. 고체든 액체든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해야지만 원자 결정인지 분자성 물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물질의 성질들은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얘기는 어차피 잘 부서지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니까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거의 반드시 나와. 알았지? 분자성 물질과 원자성 물질 구분하는 거. 알았지? 자, 다 쓰신 것 같으면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좀 볼 거예요. 자, 루이스 구조 그리는 방법. 그래서 다양하게 써놨어요. 첫 번째, 자, 모든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를 계산해서 더한다. 음이온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1을 더 더해주고 양이온은 하나 더 빼줘야 돼요. 중심 원자와 나머지 원자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중심 원자 두고 나머지 배열한다 이 뜻이에요. 알았지? 근데 이 중심 원자는 보통 전기음성도가 작거나 이온 반지름이 크거나 전기음성도 또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원자 또는 반지름이 큰 원자 하나 더 써야 되겠다, 그지? 자, 왜 그래야 되는 거냐면 일단은 이온화 에너지가 작거나 아니면 음성도가 작은 애들은 전자를 잘 내줍니다. 그지? 그래야 돼. 안 그러면 봐, 중심 원자가 지가 전자를 잘 못 내주면 결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반지름 커야 되겠지 뭐. 작으면 못 붙잖아,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 이거 많이 써먹는 거야. 그냥 수소하고 플로린은 닥치고 주위 원자라고 생각해도 돼.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플로린이 중심 원자에 있는 물질은 나온 적이 없어. 알겠지? 닥치고 주위 원자로 놓으면 돼요. 그 다음 배치를 했죠. 그 다음엔
원자 사이에 무조건 한 쌍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두 개씩 사용한다는 얘기는 한 쌍씩 갖다 놓는다 이 말이야. 원자 사이에. 다음에 바뀌었는데 5번과 4번이 바뀌었어. 자, 그래서 남은 전자로 주변 원자의 8전자 기출을 맞도록 그러니까 8개가 되도록 찍고요. 또 남은 전자로 중심 원자의 비공유 자성을 채웁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선 이제 중심 원자가 이제 그 채웠는데 전자가 모자르면은 그때 가면 전자를 옮겨와서 이제 8전자 규칙을 맞게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얘기는 대학 가서 배우시면 돼요. 알았어요? 맨 마지막은 대학에서 배우자. 대학 가고 싶지. 그때 가서 to be continue 하면 돼. 근데 이렇게 말로 해봤자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거와 다른 거니까 일단 이제 선생님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원자를 이루는 그러니까 분자를 이루는 원자 수부터 이원자 분자부터 볼게. 이원자 분자는 O2부터. 자, O2는 원자과 전자수가 합이 몇 개냐면 총 12개. 알겠지? 12개. 자, 12개면은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를 갖다 놓고 전자를 찍어요. 하나, 둘, 그럼 10개 남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찍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산소가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지? 왜? 삥 둘러서 6개밖에 없잖아.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자쌍을 이동해 오는 거야. 원자 사이로.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동해 와서 여기 찍어주면 돼, 그냥. 알겠지? 그렇게 되면 삥 둘러서 8개. 그 다음에 삥 둘러서 몇 개냐면 8개.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지? 그럼 양쪽이 모두가 뭐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냐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그럼 이제 두 쌍이니까 결합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요. 비공유 전자는 각각 두 쌍씩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이게 O2. 알았죠? 이번에는 N2 하자, N2. 10개거든? 원자과 전자수하고 합이 10개. 그러면 질소하고 질소를 이렇게 갖다 놓고 찍어요. 하나, 둘. 그러면 8개 남죠? 8개를 찍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됐지? 자, 그런데 왼쪽이 역시 삥 둘러서 4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자쌍을 이동해 오는 거야. 이렇게 두 쌍을 이동해 옵니다. 이렇게. 두 쌍을 다 이동해 오면 이동해 왔죠? 그러면 삥 둘러서 이렇게 삥 둘러서 8개. 그 다음에 이렇게 삥 둘러서 8개. 됐죠? 8개. 그러면 얘네들도 뭐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냐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요. 그럼 옥텟을 만족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결합선을 이용할 때는 N하고 N이 3중 결합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O2, N2. 맞지?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또 CO. 자, CO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 6개니까 똑같이 10개예요. 그러면 탄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있어. 자, 하나, 두 개 찍으면 같은 방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찍고 일곱, 여덟 개 찍으면 돼. 그럼 얘도 옥텟을 만족하려면 여기 이동해 와야 되겠지? 이렇게 이동해 오면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이동해 오면 이렇게 삥 둘러서 8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삥 둘러서 또 8개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옆에서 봤던 N2하고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CO도 이렇게 삼중결합으로 결합되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각각 산소와 탄소에 한 쌍씩 놓여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알겠어? 응? 그래서 이제 이온들은 잘 안 나오긴 해도 우리 CN-까지 해볼게요. 자, CN-는 음이온이야. 그지? 자, 그럼 탄소 4개, 질소 5개, 마이너스까지 하면 6개. 따라서 더하면은 10개. 10개가 됩니다. 맞지? 10개가 되는데 이 10개가 뭐 지금 찍어봐야 동일하게 찍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써보면 탄소하고 질소 사이에 삼중결합하고요. 이렇게 돼요. 이 정도만 알아도 훌륭합니다. 하셨어요? 자, 2원자 분자는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는 이제 3원자 분자. 자, 3원자 분자의 대표적인 게 CO2. 자, CO2는 원자과 전자 수압이 몇 개냐면 4개, 12개니까 16개. 자, 16개면 중시원은 당연히 탄소로 가야죠. 그래서 산소, 탄소, 산소. 자, 찍어볼게. 하나, 둘, 셋, 넷 찍었죠? 자, 4개 찍었으면 몇 개 남아요? 12개가 남아요. 자, 12개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찍었네요. 그럼 원자과 전자를 다 쓴 거야. 그런데 가운데 중심 원자가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를 이동해 와야지. 이렇게 이동해 오고 그다음 이렇게 이동해 오면 이게 이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삥 둘러서 8개지. 그지? 자, 중심 원자 탄소를 삥 두르면 또 몇 개가 돼요? 또 8개 되죠? 그 다음에 또 산소 삥 둘러서 8개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뭐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어? 모두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옥텟을 만족하는 거지. 자, 그래서 산소를 두고 이중결합 탄소하고요. 그 다음엔 이중결합 산소 이렇게 되고 비공유 전자쌍은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됩니다. 알겠죠? 3원자 분자. H2O. 이건 더 쉬워요. 원자가 전이 몇 개죠? 합이 8개. 그러면은 수소는 무조건 중심 원자로 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숨쉬는다. 산소를 중심 원자로 놓고 수소가 주요 원자. 결합선 그려버렸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수소는 헬륨과 같은 연자 배치. 원자. 그 다음에 산소는 B앵글을 몇 개 있어요? 8개 있으니까 얘는 네온과 같은 연자 배치.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결합선을 그리면 수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돼버리죠. 자, 이때 참고로 알아둘 거는 수소와 플로린은 주연자로밖에 못 간다 그랬으니까 수소 대신에 플로린이 결합해서 분자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OF2하고
똑같아. 알았죠? 그러면 이제 OF2니까 산소를 중심 원자로 놓고, 자, 산소를 중심 원자로 놓고, 그다음 플로린이 이렇게 주연자로 결합을 하는데 H2와 다르게 얘는 플로린이 이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8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붙이면 돼. 알았죠? 그러니까 플로린이 들어가면 비공유 전성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플로린 하나당 3쌍씩 가지고 있거든요. 알겠어요? 3원자 분자입니다. 자, 4원자 분자. 4원자 분자는 NH3. 자, 이것도 원자과 전자가 8개 있어요. 그러면 질소를 두고 수소가 이렇게 결합했다고 하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붙죠. 그죠? 그러면 얘는 그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향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럼 이거랑 구조가 같은 게 뭐라고? NF3가 되는 거야. 알겠지? 단지 자, 중심 원자 질소 놓고 플로린이 결합을 했다면 뭐가 많아진 거죠? 비공유 전자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3원자 분자. 4원자 분자죠. 이제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이어가지고 좀 더 몇 가지 더 알려드릴 겁니다. 몇 개 안 돼. 손가락, 발가락 합쳐도 손가락, 발가락 합친 거 너무 많다. 그냥 손가락 합치면 돼. 알았어? 이거 홀랑 다 외워버리는 거야. 알았어? 외워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되게 편해요. 예.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그래, 다들 잘 쉬어. 창건이하고 정훈이.